윤서는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밖에는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다. 사회복지관 사무실은 오전이면 늘 이렇게 조용했다. 오후가 되면 상담을 원하는 사람들로 북적이겠지만 지금만큼은 고요했다. 윤서의 아버지는 한국 현대미술계에서 손꼽히는 화가였다. 어린 시절 집에는 늘 캔버스와 물감 냄새가 가득했다. 아버지는 그림 한 점에 수천만 원을 받았고 어머니 미정은 갤러리를 운영하며 후원자들을 관리했다. 윤서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다. 사립미술학교, 해외여행, 개인 레슨. 부족한 게 없었다. 하지만 16살 여름 윤서의 인생이 바뀌었다. 학교 봉사활동으로 간 보육원에서 한 아이를 만났다. 8살 여자아이였는데 윤서에게 다가와 조용히 물었다. 언니, 나도 언젠가 예쁜 옷 입을 수 있을까? 그 눈빛이 윤서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날 이후 윤서는 매주 보육원을 찾았고 대학은 사회복지학과로 진학했다. 아버지는 반대했지만 윤서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대학 2학년 겨울 윤서는 태민을 만났다. 도서관에서 우연히 마주친 그는 컴퓨터공학과 학생이었다. 태민은 장학금으로 학교를 다녔고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었다. 첫인상은 평범했다. 키도 평범했고 외모도 평범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달랐다. 성실하고 따뜻했다. 두 사람은 천천히 가까워졌다. 태민은 윤서의 집안을 알게 되었을 때 잠시 움찔했다. 나 같은 사람이랑 어울려도 되는 거야? 하지만 윤서는 웃으며 대답했다. 돈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야. 당신 마음이 좋아서 만나는 거야. 태민은 윤서에게 빠져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배경을 자랑하지 않았고 그보다는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다. 그런 윤서가 태민에게는 빛처럼 보였다. 5년간의 연애 끝에 두 사람은 결혼했다. 결혼식은 작은 레스토랑에서 열렸다. 윤서의 부모는 성대한 결혼식을 원했지만 윤서는 소박함을 고집했다. 사랑만 있으면 충분해요. 태민의 가족도 초대되었다. 어머니 정희, 아버지, 그리고 동생 지연. 정희는 결혼식 내내 불편한 표정이었다. 윤서의 부모와 대화할 때도 어색했고 사진을 찍을 때도 웃음이 어색했다. 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희는 남편에게 말했다. 금수저 집안에서 자란 애가 우리 같은 집안에 적응할 수 있을까? 아들이 고생하겠어. 그 말은 곧 윤서의 귀에도 들어왔다. 태민이 어머니를 설득하려 했지만 정희의 마음은 쉽게 바뀌지 않았다. 하지만 윤서는 괜찮다고 생각했다. 시간이 지나면 이해받을 수 있을 거라 믿었다. 태민을 사랑했고 그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신혼집은 작지만 아늑했다. 두 사람은 매일 저녁 함께 요리하며 웃었다. 태민은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했고 윤서는 복지관에서 사람들을 도왔다. 평온했다. 하지만 그 평온함 뒤에는 서서히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윤서는 몰랐지만 정희는 이미 며느리를 시험하기 시작했다. 결혼 후 2년이 지났다. 윤서와 태민의 생활은 여전히 평온해 보였다. 하지만 그 평온함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문제는 태민의 동생 지연에게서 시작되었다. 지연은 결혼 직후 강남에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차렸다. 정희는 딸의 개업식에 윤서와 태민을 불렀다. 언니, 오빠 많이 와주세요. 지연은 환하게 웃었다. 식당은 깔끔했고 인테리어도 세련됐다. 하지만 윤서는 직감적으로 느꼈다. 이 식당은 오래가지 못할 거라고. 예상은 적중했다. 개업 3개월 만에 식당은 적자를 기록했다. 위치가 애매했고 메뉴는 비쌌으며 홍보도 부족했다. 지연은 처음에는 긍정적이었다. 시간이 지나면 손님이 늘 거야. 하지만 6개월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어느 주말 정희가 태민에게 전화했다. 태민아, 주말에 시간 있니? 지연이 식당 좀 봐줬으면 좋겠어.
태미는 망설였다. 직장에서 프로젝트가 막바지였고 주말에도 일해야 할 상황이었다.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다. 알겠어요, 어머니. 토요일에 갈게요. 토요일 아침 태미는 지연의 식당으로 갔다. 윤서도 함께였다. 지연은 울상이었다. 오빠, 손님이 너무 없어. 홍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태미는 한숨을 쉬었다. 예약 시스템이랑 홈페이지 좀 만들어줄까? 지연의 눈이 반짝였다. 진짜? 오빠 최고야. 그날 이후 태민의 주말은 사라졌다. 직장에서 돌아오면 피곤했지만 밤늦게까지 지연의 식당을 위해 예약 시스템을 만들었다. 키오스크 프로그램도 개발했다. SNS 마케팅 전략도 짰다. 윤서는 남편이 점점 지쳐가는 모습을 지켜봤다.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마. 당신 건강이 더 중요해. 하지만 태미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가족이잖아. 2달이 지났다. 태민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연의 식당은 여전히 적자였다. 문제는 경영이었지 시스템이 아니었다. 하지만 정희는 그걸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태민에게 더 많은 걸 요구했다. 태민아, 내가 IT 회사에 다니잖니. 내 회사 사람들한테 지연이 식당 좀 홍보해줘. 회식도 여기서 하고. 태민은 난감했다. 회사 사람들에게 그런 부탁을 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계속 압박했다. 가족인데 이것도 못해줘? 지연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데. 어느 날 저녁 윤서는 참지 못하고 말했다. 여보, 이건 아닌 것 같아. 당신이 지연 언니 식당 때문에 너무 지쳐있어. 회사 일도 제대로 못하잖아. 태미는 피곤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알아. 하지만 어떻게 해? 어머니가 계속 부탁하시는데. 윤서는 답답했다. 남편이 가족 때문에 희생하는 모습이 안쓰러웠지만 동시에 화도 났다. 왜 우리 부부의 삶은 중요하지 않은 걸까? 왜 늘 시댁 가족만 우선이 되어야 하는 걸까? 그리고 얼마 후 정희는 한 발 더 나아갔다. 토요일 저녁 정희가 윤서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윤서야, 시간 있니? 집에 좀 들러. 윤서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시댁에 도착하자 정희는 차를 내왔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윤서야, 너희 친정이 좀 여유 있잖니? 지연이 식당이 요즘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투자 좀 부탁할 수 있을까? 윤서는 귀를 의심했다. 네, 투자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엄마가 후원자들도 많고 돈도 여유 있잖아. 지연이 식당에 조금만 도와주면 안 될까? 윤서는 충격을 받았다. 친정 돈으로 시동생의 적자 사업을 메우라는 말이었다. 이건 도움이 아니라 착취였다. 윤서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다. 정희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내 엄마가 후원자들도 많고 돈도 여유 있잖아. 지연이 식당에 조금만 도와주면 안 될까? 조금만? 얼마가 조금인가? 그리고 왜 우리 친정 돈을 써야 하는가? 다음 날 아침 윤서는 태민에게 물었다. 여보, 어제 어머니가 나한테 투자 부탁하셨어. 알고 있었어. 태민은 커피를 마시다 말고 고개를 들었다. 뭐? 윤서는 담담하게 설명했다. 태민의 얼굴이 굳어졌다. 미안해. 윤서는 한숨을 쉬었다. 거절했어. 예상은 적중했다. 그날 저녁 정희가 다시 전화를 걸었다. 이번엔 태민에게였다. 태민아, 윤서가 어제 내 부탁을 거절했어. 가족인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니? 태민은 난처했다. 어머니, 윤서 친정 돈을 함부로 쓸 수는 없어요. 정희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함부로? 가족을 돕는 게 함부로야? 며느리라면 이 정도는 희생해야지. 그게 가족이잖아. 태민은 말문이 막혔다. 윤서는 남편의 표정을 보며 가슴이 답답했다. 그는 여전히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었다.
일주일 후 상황은 더 악화되었다. 지연의 식당이 또 한 달치 임대료를 내지 못했다. 정희는 다시 윤서에게 전화했다. 윤서야, 다시 생각해봤니? 지연이가 정말 힘들어해. 내가 조금만 도와주면 되는데. 윤서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우리 친정돈은 제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내가 마음대로 못 쓴다고? 내 엄마는 갤러리 운영하면서 후원도 받고 그림도 팔잖아. 그렇게 돈이 많으면서 시동생 하나 못 도와줘. 윤서는 참았던 분노가 터져 나왔다. 어머니, 저희 친정은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결혼했다고 해서 친정 재산이 시댁 것이 되는 건 아니에요. 정희는 숨을 헐떡였다. 이게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할 말이야.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윤서는 더 이상 참지 않았다. 대드는 게 아니라 제 입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제 가족도 있고 제 인생도 있어요. 전화는 그렇게 끊겼다. 윤서는 손이 떨렸다. 태민이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 윤서는 모든 걸 털어놨다. 여보, 나 더 이상 못 참겠어. 어머니가 계속 압박하시는데 당신은 늘 중간에서 갈팡질팡하기만 해. 당신은 대체 누구 편이야? 태민은 당황했다. 윤서야, 진정해. 나도 힘들어. 어머니랑 너 사이에서. 윤서는 태민의 말을 끊었다. 사이? 사이가 뭐가 있어? 당신은 항상 어머니 편만 들잖아. 나는 당신한테 뭐야? 그냥 며느리, 가정부. 태민은 말을 잇지 못했다. 윤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당신도 나만 바라보라 했잖아. 결혼할 때 그렇게 말했잖아. 그런데 왜 늘 당신 가족만 챙기는 거야? 우리 가정은 중요하지 않아.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같은 방에서 등을 돌리고 잤다. 침묵이 흘렀고 그 침묵 속에는 균열이 깊어지고 있었다. 며칠 후 더 큰 문제가 터졌다. 정희가 윤서의 어머니 미정에게 직접 전화를 건 것이다. 사돈 어른, 저희 지연이가 식당 때문에 힘들어하는데요. 혹시 도와주실 수 있으신지. 미정은 차갑게 대답했다. 죄송하지만 그건 제가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제 딸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정희는 모욕감을 느꼈다. 그리고 그 분노는 고스란히 윤서에게 향했다. 내가 우리 집안을 무시하라고 내 엄마한테 말했지. 그렇지? 윤서는 황당했다. 어머니, 제가 언제 그런 말을. 정희는 듣지 않았다. 며느리라면 시댁을 우선시해야지. 이 정도도 못해주면서 무슨 며느리야. 윤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모든 게 한계에 도달했다. 윤서의 친정엄마인 미정은 딸의 고통을 눈치챘다. 명절 때마다 수척해지는 딸의 얼굴, 전화통화 중 억지로 밝게 웃는 목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눈빛에서 사라진 생기가 미정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미정은 조용히 윤서를 집으로 불렀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마주 앉아 차를 마셨다. 엄마, 나 괜찮아. 윤서가 먼저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는 떨렸다. 미정은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내 인생을 갉아먹게 두면 안 돼. 내가 그 집안의 며느리이기 전에 내 딸이라는 걸 잊지 마라. 내 행복이 제일 중요한 거야. 윤서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시어머니의 요구가 얼마나 부당한지, 그리고 남편이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털어놓았다. 미정은 딸을 안으며 다짐했다.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그날 이후 윤서는 태민과의 대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태민은 쉽게 변하지 않았다. 윤서야, 그래도 내 가족이잖아. 조금만 이해해줘. 태민의 말은 여전히 어머니와 동생을 향했다. 윤서는 절망했다. 자신은 그에게 진짜 가족이 아닌 걸까. 오히려 정희는 더 대담해졌다.
미정이 오랜 준비 끝에 후원자들과 함께 시작한 아동복지관 프로젝트 소식을 듣고 그 자금을 지연의 식당으로 돌리려는 계획을 세운 것이다. 정희는 윤서에게 전화를 걸어 노골적으로 요구했다. 그 복지관 프로젝트 말이야. 어차피 아이들 돕는 거나 식당 살리는 거나 착한 일 아니냐. 지연이도 사람 살리는 일이란다. 내 엄마한테 말 좀 해봐라. 윤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어머님, 그건 제 엄마가 평생 준비해온 일이에요. 수십 명의 후원자들이 믿고 맡긴 돈이고요. 그걸 개인 사업에 쓰라는 건 말도 안 돼요. 정희는 냉소적으로 웃었다. 그래, 넌 결국 남이구나. 가족보다 돈이 중요하냐? 윤서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감정으로 전화를 끊었다. 그런데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정희가 미정의 후원자 중 한 명에게 직접 접근해 복지관 프로젝트의 일부 자금을 지연의 식당 리모델링 명목으로 빼돌리려 한 것이다. 후원자는 즉시 미정에게 연락했고 미정은 경악했다. 윤서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정희를 찾아갔다. 시댁 거실에서 두 사람은 정면으로 맞섰다. 어머님, 이건 범죄예요. 사기죄로 고소당할 수도 있어요. 윤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정희는 오히려 태연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고소해. 세상에 그런 불효가 어디 있어. 내가 그렇게 나오면 태민이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바로 그때 문이 열리며 태민이 들어왔다. 그는 회사에서 급히 달려온 참이었다. 둘의 대치 상황을 본 태민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윤서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당신은 누구 편이야? 태민은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입을 열지 못했다. 그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윤서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갔다. 대답 안 해도 알겠어. 당신한테 나는 가족이 아니었구나. 윤서는 돌아서서 집을 나갔다. 태민은 그제야 뒤늦게 아내를 불렀지만 윤서는 돌아보지 않았다. 정희는 아들에게 말했다. 잘됐다. 저런 애는 우리 가족이 될 자격이 없어. 다시 생각해봐라. 하지만 태민은 텅 빈 집에 홀로 남아 무너졌다. 그동안 자신이 무엇을 잃어가고 있었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윤서는 친정으로 돌아갔다. 미정은 울고 있는 딸을 안으며 다독였다. 엄마, 내가 틀렸을까요? 가족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요? 미정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내가 지킨 건 내 자존심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신뢰야. 그 후원자들은 아이들을 위해 돈을 낸 거란다. 그걸 지킨 너는 옳은 일을 한 거야. 며칠 후 미정은 복지관 프로젝트를 언론에 공개했다. 지역 신문과 방송이 아동복지관 건립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후원자들의 감동적인 사연도 함께 소개되었다. 그 과정에서 정희가 자금을 빼돌리려 했던 시도도 자연스럽게 드러났다. 후원자 중 한 명이 경찰에 신고했고 정희는 조사를 받게 되었다. 지연의 식당은 언론에 노출되며 평판에 큰 타격을 입었다. 손님들이 줄었고 결국 문을 닫아야 했다. 정희는 주변의 손가락질을 견디지 못하고 집에 틀어박혔다. 태민은 그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다. 자신이 지켜야 했던 건 어머니의 체면이 아니라 아내의 마음이었다는 걸. 그는 윤서를 찾아갔다. 미정의 집 앞에서 태민은 한참을 서성이다 초인종을 눌렀다. 문을 연 건 미정이었다. 윤서 좀 만나게 해주세요. 제발요. 태민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미정은 차갑게 말했다. 내 딸이 당신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당신은 남편 자격이 없어요. 그때 윤서가 나타났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태민 씨, 이제 와서 뭐라고 하실 건가요? 태민은 무릎을 꿇었다. 윤서야, 미안해. 내가 너무 늦었지. 나는 가족을 지킨다고 했지만 정작 내 가장 소중한 가족인 너를 잃고 있었어. 이제라도 내가 바로잡을게. 내 편이 될게. 윤서는 눈물을 참으며 물었다. 진심이에요.
또다시 어머님 말씀이라며 나를 외롭게 만들지 않을 거예요. 태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할게. 우리 가정이 먼저야. 엄마한테도 분명히 말했어. 더 이상 우리 삶에 간섭하지 말라고. 부부는 천천히 다시 손을 잡았다. 미정은 두 사람을 지켜보다 윤서를 품에 안으며 속삭였다. 가족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야. 진짜 가족은 서로의 삶을 지켜주고 존중하는 사람들이란다. 그걸 잊지 마.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앞으로의 길이 쉽지만은 않겠지만 이제는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다. 그리고 옆에 진심으로 자신의 편이 되어준 남편이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었다.